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요. 그리고 3기 신도시요. 이런 것들이 계속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030년까지는 인구 감소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뜩이나 요놈의 집값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겠는데 여기저기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해대니까 이제라도 집을 구입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불안하고, 뒤늦게 집을 구매하신 분들은 내가 또 꼭지에 잡은 게 아닌가 불안하고, 심지어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까지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집매달은 22년 집값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좀 계셔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요 이상한 22년의 부동산을 전망한다는 거는, 요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싹 꺼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응답은 해드려야겠어서 그냥 이렇게 집값 전망 정도를 조심스럽게 좀 해보자면, 올해도 속지 말자. 요건 21년도에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22년도에도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많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릴 수가 없다고. 가릴 수가 없는데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걸 가리려고 하는 이유가 집값이 하락하는 지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요 시그널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거래량이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결과로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초기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여기에 또 속아 주시잖아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1월 4일 주택 거래 절벽 심화, 주택 거래량은 한 달 만에 11%포인트 하락, 거래량 하락. 1월 5일 아파트 청약 시장도 찬바람, 지방시장 무더기 미달, 청약 경쟁률 하락. 1월 4일 주택 거래량 1년 새 반토막, 수도권에 미분양 쌓여간다, 깊어지는 거래 절벽. 미분양 쌓여간다, 깊어지는 거래 절벽.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서 마주치게 되는 기사고요. 자, 이로써 분위기는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건데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하락하는 지표를 보여줄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집을 안 사도 된다 라는 인식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그나마 예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혜택을 줘서 시장의 재고주택 물량을 출하시켜서 요 방향성을 이렇게 이어가겠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있을 텐데요. 이 물량들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져서 이번에는 집값이 진짜 하락하겠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르구나 하는 확실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심어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분명히 이 과정에서 언론이나 여러분들께 겁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분들은 본인의 진짜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것들을 계속 또 부각시키면서 겁을 같이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22년 집값 전망은 속지 말자, 이렇게 잡았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현재고,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이제부터 부동산 경험이 없는 분들의 시선은 이런 류의 기사들을 마주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끝물이구나, 진짜 끝물이구나, 안 사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가 더 오를까? 어디가 더 오를까? 어디가 더 오를까? 이건 2022년에도 당연한 거고요. 2021년에도, 20년, 19년, 18년 항상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한꺼번에 오르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한꺼번에 떨어지고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가격이고, 이 공급이 대한민국 국토 전체에서 똑같이 많아질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택 가격 사이클이라는 걸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어느 지역에서 집을 많이 지었어요. 똑똑한 건설사 양반들이 집을 많이 지었다는 거는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기에 있다는 거죠. 이 주택 가격이 상승기에 있다는 거는 앞서서 전세 가격이 상승기에 있었다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착공이 늘어나고, 착공을 했으니까 3, 4년 후에는 준공이 될 거고, 준공이 되면 당연히 입주 물량이 늘어나겠죠. 요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공급이 늘어났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효과로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전세 가격이 안정되니까
매매 가격이 요렇게 안정이 되는 거죠. 매매 가격이 요렇게 안정이 되니까 다시 건설사들은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인허가 물량들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착공 물량이 줄어들고 당연하게도 입주 물량까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또다시 공급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되고 전세 가격이 안정되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시장 기능에 따라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지금 우리 서울부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원래 요 수도권과 지방시장은 방금 말씀드린 수급 사이클의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08년 정도까지는 요 수도권이 상승세를 타다가 요 수도권 상승기 막바지 요때가 지금의 시장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이게 또 꼰대 같아 보여서 언급은 잘 안 드리는데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07년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집은 사면 오른다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부동산 규제도 참여정부 시절과 같이 가고 있는데 요 그래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파란색이 매매지수인데요. 2006년, 7년, 8년 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가 지금 서울 가격이에요. 2008년까지 가격이 올라가다가 2008년부터 매매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이때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 수요들은 멈추지 않고 지방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강북부터 해서 동두천까지 올라갔다가 지방광역시로 넘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대전부터 볼까요? 대전은 2008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008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대전, 대구는 조금 늦게 2009년이네요. 2009년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부산 볼까요? 부산도 보면 이렇게 2008년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다시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 2008년에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전국이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이렇지 않다는 말씀인 거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전국이 이렇게 다 불장이었다는 거고요. 요건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자, 이걸 좀 조금만 짧게 볼게요. 요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해보면 요렇게 20년 5월로 볼까요? 20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기준 요렇게 가격들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20년 8월부터 임대차 입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 시행됐죠.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부동산 사이클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져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안정이 돼서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려면 여기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될 거예요. 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입주 물량이 많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기존의 무주택자는요 전세로 사시다가 이렇게 입주를 하시니까 요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고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은 요 입주 물량을 추가로 취득해서 전세를 주게 되니까 또 전세 물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요 입주 물량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다주택자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기존 재고주택을 이른바 갭 투자 형식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해서 전세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효과를 줘서 결과적으로 요 전세 물량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는요 요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전세 가격이고요. 요 전세 가격을 모르면 진짜 22년도는 답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갭 투자가 증가를 해야 요것들이 공급이 돼서 요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 줄 거 아니에요. 21년도까지는 제가 영상을 킬 때 어떻게 하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 요런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22년부터는 어디가 오를까 요런 스탠스로 좀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제 우리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곳, 더 올라갈 곳, 요런 곳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얘네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입주 물량이 적은 곳, 갭 투자가 힘든 곳.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는 요런 지역을 찾으시면 지금의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일은 없다는 거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건 집값이 여기서 더 크다는 확률이 크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규제 지역의 대부분은 갭 투자가 힘들잖아요. 실수요자 장이니까. 수도권 대부분은 규제 지역이고 규제 지역은 실수요자 장이니까 갭 투자가 힘들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입주 물량 적은 지역 위주로 더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갭 투자 권장 지역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갭 투자라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시다면 실 입주로도 괜찮고, 자금이 더 부족하시다면 갭 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곳이 요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22년도에도요, 무주택자라면 최대한 빨리 집 한 채를 마련하셔야 된다, 요런 입장이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요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요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이 된다는 건데, 요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 지역 안에 머물러 계시겠지만, 요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지역에서 옆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갈 지역, 그 지역에 오히려 갭 투자라도 선점을 하자. 작년까지는 이런 걸 좀 애둘러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신 실수요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애둘러 말씀드려도 악플 다시는 분들은 다시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댓글을 안 봤는데 반대 의견으로 욕하시는 거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놈께서 가족들 먹이시고 듣기 싫은 욕을 더불어서 신체의 일부분까지, 요걸 아주 쓰리 콤보로 섞어가지고 욕풀을 다시니까 요걸 보면서까지 내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역을 선점한 사람이거든요. 요걸 보고. 근데요, 요 전세 가격으로 제가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정작 무주택자시잖아요. 저는 1차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최대한 상업적인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욕불들을 보니까 힘이 좀 안 났었어요. 이게 제가 채널을 시작하고 한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각설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눠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을 요렇게 보시려면 지역을 넓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수도권과 이렇게 지방시장으로 나눠가지고 요 입주 물량과 전세 가격을 토대로 제 관점에서 저는 어떻게 지역들을 바라보고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게요. 특히 요 입주 물량은 갭 투자가 아니고 실수요자라면 지금 웬만한 지역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공급이 모자라요. 근데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게, 가격이 저렴한 곳은 역과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지방은 소멸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역과의 거리가 멀어도 요 전세 가격이 받쳐주는 곳은 결국에는 실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수요가 있는 곳은 상승률이 문제지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어떤 역사 하나를 끼고 좋은 것 위주로 말할 때는 그게 맞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의견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서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실제로 구입을 안 하시더라도 선택한 그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요거는요, 통계청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에서 47년까지 앞으로 가구 수가 어떻게 증감할 건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좀 많은데 필요한 부분만 좀 보면요. 전국 기준으로 2040년까지는 2265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해서 2047년에는 223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구 수 감소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2030년까지는 인구 감소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언제 시간이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미래의 수도권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방 도시가 소멸하지는 않을 거고요.
적어도 보수적으로 2030년까지는.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도 다 사람은 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는 건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지금 요게 좀 찢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요렇게 되겠죠? 요게 떨어지면 요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게 떨어진다면 요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결과적으로 요것들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다시 여기로 눈을 돌리게 되고 얘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지금 아직도 시국이 어쩌니 하면서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미국 얘기 들먹이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 혼란주르분들이 계시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갭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요. 그리고 3기 신도시요. 이런 것들이 계속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거. 요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2022년 화이팅 하시고요. 요거 먼저 보셔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속지 마시고 꼭 잘 확인하셔서 항상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2022년에도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릴 진메달이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